14일 일요일 오늘 MPB 주간 4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는 그냥 쪽지만 보내드렸고요. 예, 두콘 경기들은 조금 변수가 좀 뜬다. 어제 제가 뭐 최근에 뭐 두콘 이런 거 뭐 적중률이 좀 괜찮은 편이기는 해서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되 이게 분석 외쪽으로 좀 튀는 경기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거르고 있습니다. 쪽지는 보내드렸다는 거. 어제 주력라인 한 박스 좀 들고 오긴 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좀 아쉽죠. 한 박스 들고 오면 거죠. 좀 더 먹어야 되는데 한신이 적특 오릭스 라쿠텐 경기 조금 좀 똥구릉내가 났던 경기인데 그런 면에서 좀 튀는 경기가 좀 나왔다. 잘 잡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G 프랭까지 추가 배당까지 해가지고 잘 들어왔다. 메이저리그는 오늘 조금 좀 맥락이 없어 버리네요. 이 쓰나미 데이도 아니고 좀 희한하네. 예. 반 정도는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뻔히 져버렸고 반 정도는 어, 좀 희한하게 튀는 경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준점이랑 배당을 좀 이상하게 주는 경기들이 많아요. 최근 기준으로 9개하든 1야든 메이저든 지금 뭐 경기 수가 많아져가지고 오지들이 힘든가 어쩐가 희한해요. 예, 근데 그 결과들이 또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패턴들이 일관되게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예,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는 제가 라쿠텐 반대를 봤던 이유가 배당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희한하게 주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예, 그렇다. 어제 경기는 아무래도 뭐 선발 쪽에서는 후지 마사루가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쎄한 배당에서 그런 면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오릭스 쪽을 받고 불펜 싸움에서 오릭스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팀 다 불펜을 어마어마하게 썼고 오늘 뭐 일요일 경기 때문에 이길 각이 나오면은 뭐 좀 서브 저기를 하겠죠. 근데 이틀 동안 지금 라쿠텐이 불펜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오릭스보다 더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좀 리스크가 더 느껴지고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불펜들이 둘 다 굉장히 헐겁고 둘 다 뭐 많이 쓴 거는 팩트기 때문에 오릭스 쪽에서 불펜이 터져도 이상하진 않다.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오늘 선발이 노리모토 대 에스피노자가 나온단 말이죠. 불펜들을 많이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닝 히팅이 되는지 선발이 좀 단단한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쪽에서 승률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근데 노리모토는 아시다시피 90년생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무리 쪽에서 좀 밀린 양반이요. 마무리에서 성적이 뭐 엄청나게 안 좋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좋지도 않았죠 사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1일 날 마지막 등판을 했다는 거예요. 세이브 여기서 이제 1이닝을 소화를 했고 21일 2, 3, 4 지금 이틀 쉬고 등판이란 말이야. 2, 3 이틀 쉬고 등판이면 이 양반이 몇 이닝을 던지겠습니까 지금 그죠? 이에 한 3이닝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중반에 선발로 전향을 한다. 그리고 뭐 턴이라도 뭐 충분히 줬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건 3이닝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불펜을 라쿠텐이 더 많이 썼다는 쪽에서 이거는 오늘 불펜 운영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라쿠텐이 이기려고 하면은 에스피노자를 개터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에스피노자 올해 좀 너무 별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반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조금 별로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2점대 찍고 있기도 하고 최근의 폼은 뭐 한 5경기 정도 꾸준한 편이거든요. 한 1에서 2실점 정도 하면서 콜스 언저리 좀 찍어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뭐 피안타는 좀 많이 맞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 꾸역투가 얼추 좀 되기는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라쿠텐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배당들을 좀 희한하게 줬다. 물론 뭐 정배, 역배가 의미가 크게 없을 정도의 뭐 배당 수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오릭스를 역배를 줬다. 이런 경기들이 최근에 뭐 다 터지는 건 아닌데, 저는 오늘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역배. 라쿠텐이 오늘 경기 운영이 조금 어렵고, 라쿠텐 이길라 그러면은, 에스피노자를 좀 털어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높은 확률은 좀 아닐 것 같긴 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 경기가 튄다고 라쿠텐 쪽으로 튈라 그러면은 오릭스도 어쨌든 불펜을 많이 썼고 불펜이 헐겁기 때문에 에스피노자를 내리고 그쪽에서 공략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요소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저기 오릭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역 6.5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한신 보겠습니다.
이 경기 기준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2차전, 1차전에 다카나시로 토시가 나왔던 경기, 그건 다카나시가 요즘 폼이 좀 좋았기 때문에 5점을 좀 준 경향도 있지만, 너무 긴 점은 말도 안 되게 낮게 줬죠, 그죠? 예, 근데 역시나 이제 언더가 떴고, 예, 이 경기는 그래도 선발 대비 기준점이 너무 높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거는, 제가 그래서 오쿠가와 야스노부 경기, 사이키 히로토 경기, 양팀 맞대결 경기를 전부 다 눌러봤거든요. 오쿠가와 경기는 한신전에 7.5 기준점에 오버가 많았고, 예, 사이키 경기는 언더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반반 비율이어서 이게 무조건 냄새나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양팀 투수들이 맞대결 전적에서 오쿠가 야스노부는 오버 게임이 많았다, 그리고 사이키는 언더 게임이 많았다, 이런 겁니다. 오쿠와 야스노부는 복귀 후에 그래도 폼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 복귀 후에 3경기 홈에서 7빵, 7-2, 7-1 하면서 나름대로 잘 던졌고, 피안타율 억제도 굉장히 좀 괜찮았고 그랬다. 근데 최근에 원정 2경기에서는 좀 오히려 또 부진했습니다. 히로 원정, 한신 원정 가가지고 꾸역꾸역 맞긴 했는데 4이닝 3실점, 6점 이닝 2실점 하면서 피안타도 10개, 11개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귀 후 오픈빨이 또 금세 좀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 복귀 이후에 피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단은 구속이나 구위는 조금 올라와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오쿠가와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공을 약간 이렇게 약간 그 타입이잖아. 어제 나왔던 이시다 요타로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던졌을 때 행행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어제도 이시다 요타로가 오카모토한테 런 맞은 거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슬라이더를 약간 이렇게 던지면 행행되거나 가운데 몰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오쿠가도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예, 그런 거고, 일단은 그래도 저는 복귀 전보다는 폼이 좀 나아졌다는 부분들, 지금 복귀 후 한신을 2번 만났는데 홈에서는 7이닝 1실점, 원정에는 4이닝 3실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홈에서는 조금 더 기대치를 좀 올려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폼도 일단은 복귀하기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 정도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한신도 지금 뭐 여전히 뭐 제가 빠따는 계속 좀 한신 기준으로 별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야쿠르트 요번 진구 원정에서도 득점이 3.2점, 나간 거에 비해서는 득점을 너무 못 올렸다. 특히 사토가 지금 많이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예, 앞선 경기들이 뭐 2경기 다 언더가 뜨기는 했습니다만은, 오코와 야스노부가 조금만 좀 쳐주면은 그래도 요거는 언더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먼저. 예. 반대는 사이키로토고요. 예, 사이키로토는 뭐 최근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봉 완투한 경기, 다음 경기들이 이닝을 조금 못 먹기는 했거든요. 예, 완봉 완투한 다음 경기에서 6-1, 5-1 하면서 이닝을 좀 많이 못 먹고, 약간은 좀 아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키 기준으로. 근데 오늘은 또 뭐 완투 완봉한 다음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야쿠르트 상대 전적도 엄청나게 강했고, 예, 진구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좀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는 했지만, 진구 올 시즌 2번 가서 7빵 6-1 잘 던졌고, 예, 뭐 사이키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배당이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은 야쿠 쪽을 봐주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한신 2배당 들고 갈 수 있나 하는 고민은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언더의 한신 승 보겠습니다. 한신도 오늘 승패 쪽에서 리스크는 좀 있기는 있거든요. 뭐 야쿠르트도 뭐 불펜을 많이 쓰긴 했는데, 오늘 필승조로 시원하게 쓸만한 게 이시밖에 없고, 이와자키는 어제 불러냈죠, 그죠? 이시가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건 좋기는 좋은데, 오요카와도 아마 오늘 못 쓸 거예요. 예, 유아사는 요즘 조금 좀 부진하고. 그래서 불펜 쪽에 좀 리스크가 있는데, 뭐 사이키야 뭐 이닝 히팅을 잘하는 친구니까. 아무튼 똥배 물고 들어가기엔 약간은 뭐 불펜 쪽이나 최근에 한신의 빠따감, 이런 것들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한다. 예, 지바로테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예, 2경기 모두 세이브가 투수력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근데 상대 투수들이 약한 것 치고는 세이브 역시 박마이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조조 마린에서 서먼스, 예, 그리고 오스틴 보스, 안 좋은 애들 만났는데 3.2점은 좀 아쉽다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이브 스타일이긴 하죠, 그렇죠? 예, 투수들 좋고 마무리 좋고, 예, 그걸로 좀 꾸역꾸역 이기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빠따는 좀 개운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은 오지마 대 스미다 이렇게 만납니다. 일단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요. 예, 런을 좀 꾸준하게 맞고 있기는 한데, 콜스풀 이상의 피칭들을 최근에는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오지마, 뭐 타네이치, 그래도 나름 기대감이 있는 양반들이 전반기에 너무 못했는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폼이 조금은 좀 올라왔다. 최근 5경기에서 런 5방 맞는 건 좀 리스크인데, 기본적으로 뭐 실점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조털린 경기가 한 번 있는데 그 경기가 세이브 원정이었어요. 이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중요한데 이 양반이 세이브전 상대 전적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양반이거든요. 최근 10경기 2경기를 포함해서 봐도 8승 1패 ERA가 2.70이에요. 근데 이 경기는 3이닝 8실점으로 흔들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름에 세이브 원정을 간 거라서 요거는 조금 감안을 좀 하고 봐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여름에 세이브 원정은 워낙 거기가 습해가지고 투수들이 마탱해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거르고 봐주기는 해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양반은 세이브 거의 여포급으로 상대 전적이 좋았다. 어제 그제도 사실은 오지마보다 티어가 떨어지는 선발들도 시원하게 좀 못 털어먹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지마 최근 폼으로는 뭐 호투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어요. 스미다치로 최근에는 조금 폼이 좀 떨어졌죠, 그죠? 예, 최근에 7월달 4점대, 8월달 4점대 찍고 있고 직전 경기는 득점 지원을 엄청나게 받은 경기였는데 피홈런 2방 맞으면서 6실점을 해버렸다. 저는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폼이 좋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티어는 좀 낮춰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뭐 육각형 타입이잖아요, 그죠? 변화구들 완성도 다 좋고 지바롯데 전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괜찮은 피칭 정도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선발 쪽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미다 치우라가 더 나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최근의 폼이나 상대 전적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비슷비슷하거나 지바롯데가 그래도 수입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어보가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1, 2차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언더가 떴다. 근데 뭐 3경기 연속 언더 보고 이런 건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냥 뭐 분석을 무시하고 그냥 무지성 오버가 뜨는 케이스도 꽤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일본 야구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앞선 경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언더를 떴는데 오늘 오버를 보기가 힘든 경기다. 뭐 그런 경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 역시 오버보다는 역시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지바로또 역배 1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주니치 보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주니치가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은 수입전이다. 이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두 경기 일단 어제도 주니치를 볼만한 경기였는데 그냥 모리스타의 그 장줄 이슈, 장줄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려가지고 좀 걸렀던 딱 그 정도인데 사실 분석으로 보면 이건 주니치를 보는 게 맞죠. 불펜 소모도 그랬고. 오늘 뭐 수입전이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조금 해볼 만한 구석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치네이로 하야토 이 양반 일단은 두 경기 등판을 했고요. 두 경기에서 1승도 챙겼고 6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하면서 결과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결과들은 나쁘진 않았는데 둘 다 피안타도 꽤 많이 맞았고 볼넷 삼진 비율도 썩 인상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이 오픈빨이 길게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빨이 끝나는 시점을 좀 잡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직전 경기가 주니치전이었는데 바로 주니치를 또 만나요. 이거는 뭐 좋게 받을 수는 없는 요소 같기는 합니다. 6이닝 2실점 8피안타, 삼진 3개, 볼넷 2개. 10출루에서 6이닝 2실점이면 거의 뭐 기적의 꾸역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점들. 오늘도 뭐 오픈빨이 좀 더 갈 거냐 말 거냐 딱 그 정도고 전체적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 반대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입니다. 올 시즌 투타 최고 유망주 중에 한 명이죠. 투수 유망주의 요 친구 그리고 오늘 요코하마에 나오는 그 친구 좌우 투수 중에 제일 좋은 선수라고 불렸던 양반이고 야수 쪽에서는 무네야마 루이랑 와타나베 세이야 세이브의 그 우타자 그 정도가 이제 탑티어 유망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올해 뭐 잘 던지고 있죠. 굉장히 잘 던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특징이 일단은 되게 불쌍하고 승운이 없어요. 이 양반이 그 늙은이들 똥 치운다고 원정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어서 원정 주니치는 성적이 안 좋고 득점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반님 최근에 이제 뭐 첫 승을 좀 거뒀는데 최근에는 이제 홈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홈에서 4경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홈에서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런을 맞고 있어요. 반테린 돔에서. 이거는 조금 좋은 걸로 봐주기가 힘들거든요. 최근 3경기 연속 런 그리고 런 4개 이렇게 맞았고 피업날 하나 둘 하나 반테린돔에서 그래서 이 양반 특징이 일단은 승운이 더럽게 없다. 뭐 그렇게 못 던지는 선수는 아닌데 승운이 더럽게 없고 최근에 반테린돔에서도 런을 이렇게 맞는다. 히로시마가 수입전에다가 히로시마가 일단 옛날 같은 딱총부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용타들이 그래도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런 쪽에서 뭐 뜬금포 같은 거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 정도는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선발들 솔직히 뭐 왁구만 보면 카네마루가 좀 나은 왁구기는 한데, 일단은 카네마루 쪽에서의 리스크 충분히 좀 느껴지는 경기고, 예, 수입전이라고 하면은, 하야토의 오픈파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이 좀 드는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히로역 6점 언더. 예, 그렇게 보고 MPB는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2시 경기는 뭐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예, 녹화는 여기까지.